1997년 8월 30일 이날 어느 가정집에서는 학원에 갔던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양의 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의 당사자는 자신이 박양을 납치한 유괴범이며 무사히 아이를 보고 싶다면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부모에게 남겼습니다. 다음 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겨진 전화를 경찰이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기에 CCTV가 별로 없던 당시에는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박양의 집으로 어김없이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둔 경찰에 의해 다시 한번 전화의 발신지가 추적됩니다. 조사 결과 명동의 한 카페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카페로 출동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지 10분도 안 되어 출동한 경찰은 카페를 포위하고 안에 있던 손님 전부를 검문하기로 합니다. 카페 안에는 총 13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경찰의 검문에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로 모든 사람을 전부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추적 기회를 쉽게 포기하긴 어려웠기에 경찰에서는 13명의 손님 각자를 미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3명의 손님 전부에게 미행을 붙인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집 주변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을 유심히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난 9월 1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박양의 집으로 걸려온 협박 전화의 목소리가 자신의 딸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을 토대로 집안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뒤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 숨어 지내고 있던 피의자 전현주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현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현주는 자신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는데 일단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에 유괴범이라고 의심받을 확률이 적었고 또 카페에서 경찰들이 검문을 하기 위해 포위했던 당시에도 전현주는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며 따지고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주변 손님들까지도 경찰의 불심 검문에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 검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에 놀란 것은 경찰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박양의 가족들 역시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박양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전현주의 남편까지도 그녀의 단독 범행일 리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현주가 자신의 범행을 재현하던 현장 검증 도중에 남편이 그녀에게 너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냐며 절규하는 모습이 지상파 뉴스로도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 박양은 유괴되던 그날 전현주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전현주는 납치 당일 사당동의 한 지하 골방으로 박양을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녀의 남편이 인형 극단을 운영하다 방치한 곳이었으며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버려진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양은 어디 있냐는 경찰들의 추궁에 전현주는 구석에 있는 커다란 등산용 가방을 가리켰고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박양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전현주는 검거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했습니다. 증언을 번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진범이 아니며 협박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런 거짓 진술 때문에 실제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또 한 번 수사 인력이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녀의 단독 범행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전현주가 밝힌 범행의 이유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카드빚을 포함해 총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유괴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지검에서는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그녀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 그리고 매우 불량한 죄질 때문에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임신을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약 2주간의 형 집행정지
방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더욱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박양이 자신의 생일을 겨우 9일 앞두고 유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9월 8일은 아직 전현주가 검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양의 가족은 애써 생일상을 차리고 무사귀환을 기원했지만 4일 후에 범인 전현주가 검거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이미 박양이 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족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양의 유해는 화장되어 대천 해수욕장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전현주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올해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이 유괴범이란 사실에 충격이 컸던 나머지 전현주의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전현주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 응급구조학을 전공했었고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전공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의 파국을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